자, 이번 시간에 이제 약수와 배수 파트를 강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약수와 배수 자료를 보시면 첫 번째 뭐 정수에서 약수와 배수가 있고 좀 넘겨보시면 이제 다항식에서 약수와 배수가 있어. 자, 약수와 자 배수 파트에서는 정수 파트에서 약수와 배수가 있고 방금 얘기했듯이 다항식 파트에서의 약수와 배수가 있다. 그러니까 실제 더 강조되는 부분이 이제 다항식 파트야.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제 다항식에 대한 나눗셈 파트가 있었으니까. 자, 그럼 간단하게 약수와 배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을 좀 생각해 보면 이제 12가 있어. 이 10이라는 것은 1 곱하기 12도 괜찮고 2 곱하기 6도 괜찮고 자, 그다음 3 곱하기 4도 괜찮죠. 지금 여기에 있는 1, 2, 3, 4, 6, 12를 우리는 이 12의 약수라고 하는 거고 이 12를 2, 3, 4, 6, 12 얘네들에 대한 배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 약수와 배수와의 실제 관계야. 맞죠? 자, 근데 이 약수와 배수라는 것을 정수 파트에서만 논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2라는 것은 이렇게 쓸 수도 있지. 24 곱하기 2분의 1이라고 쓸 수도 있지만 얘는 정수가 아니기 때문에 12의 약수라고 얘기하지 않는다고. 무슨 말씀인지 알죠? 자, 약수와 배수 파트를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가 정수에서의 약수와 배수야. 1번 보시니까 자, 약수의 개수에 따른 수의 분류야. 약수의 개수에 따라서 우리가 숫자를 좀 분류해 볼 거야. 자, 첫 번째. 자, 약수가 한 개인 수가 있어. 약수가 한 개인 수는 뭐냐? 라고 물었을 때 그냥 답은 1이야. 1 하나만 약수가 1이라고. 자, 두 번째. 약수가 두 개인 수야. 약수가 두 개인 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소수라고 부르지. 자, 발음 기호상 그냥 소수라고 이렇게 쓸게요. 자, 소수라고 부르는 거지, 소수. 맞아? 소수가 뭐야? 2, 3, 5, 7, 11, 13 이런 것들이죠.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수를 우리는 소수라고 부르는 거지. 약수가 두 개인 수를 우리는 소수라고 부른다. 그럼 세 번째. 약수가 세 개인 수가 있어. 약수가 세 개인 수는 뭡니까? 라고 물으시면 소수의 제곱수야. 소수의 제곱수. 예를 들어서 2의 2승이 있어. 그 다음에 3의 2승이 있고 5의 2승이 있어. 얘네 지금 소수잖아. 2, 3, 5가 소수잖아. 이 소수들에 대한 제곱수는 약수가 3개야. 자, 보시겠습니다. 얘 지금 4야, 4. 4라는 놈의 약수는 1, 2, 4 되는 거지. 얘 9야, 9. 9라는 놈의 약수는 1, 3, 9 이렇게 3개가 되는 거죠. 25죠. 1, 5, 25 이렇게 3개가 된다. 약수의 개수가 3개인 수가 뭐냐? 소수를 제곱했을 때 무조건 약수가 3개가 된다. 됐죠? 집합과 연결시켜서 낼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돼. 자, 4번 가보겠습니다. 4번 약수의 개수가 홀수개. 약수가 홀수개인 놈은 어떻게 되냐? 그냥 제곱수야, 그냥 제곱수. 그냥 어떤 수에 대한 제곱이야. 예를 들어서 1제곱, 2제곱, 3제곱, 4제곱, 5제곱, 6제곱 이런 것들처럼 그냥 아무 수에 대한 제곱을 하시잖아? 그럼 무조건 약수가 홀수개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약수의 개수에 따른 수의 분류 이 1번, 2번, 3번, 4번 정도는 꼭 기억해 두시는 것도 좋아요. 나중에 집합 문제랑 연결시켜서 문제를 풀 수가 있으니까 좀 봐두시면 되겠다. 자, 두 번째 주제는 별표 하나 쳐두시고 두 번째 주제. 양의 약수의 개수와 그놈의 총합을 구하는 방법이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자연수 n이 있을 때 얘를 소인수분해 했을 때 자, 소인수분해를 하시면 자, A, B, C는 소수가 될 거야. 소수. 자, 서로 소인소수다. 자, 이런 상황에서 첫 번째 구하시는 게 뭐냐면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시는 거야. 양의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물으시면 여기 지금 A의 P승, B의 Q승, C의 R승이잖아. 맞아? 지수 각각에다가 여러분이 1씩 더하시는 거야. 지수 각각에다가 일단 1씩 더하시는 거야. 지수 각각에다가 1씩 더하신 다음에 얘를 곱해주시잖아. 그럼 이게 약수의 개수가 돼. 그 약수의 개수를 예를 들어서 별개 이렇게 나왔다고 쳐보자. 약수의 개수야. 두 번째, 양의 약수의 총합이야. 이번엔 총합. 그 양의 약수의 총합은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물으시면 그냥 공식화되어 있다는 거야. 여러분 막 이렇게 나열해서 더하시는 게 아니라 A에 대한 0승, A의 1승, A의 2승부터 해서 A의 P승까지 가서 그 다음에 B도 마찬가지로 B의 0승, B의 1승 해서 B의 Q승 마지막으로 C의 0승, C의 1승 해서 C의 R승 걔네들을 다시 곱해 주시면 이게 양의 약수의 총합이 되겠다. 총합이 되겠다. 총합. 오케이? 자, 그 다음 약간 심한 내용이긴 하지만 3번도 여러분 하나 기억해 두시는 거야. 양의
약수의 총 곱도 있어. 곱. 양의 약수의 총 곱은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물으시면 저기 있는 숫자 n을 그대로 쓰시고 2분의 아까 체크했던 여기다 별을 쓰신 다음에 이게 양의 약수의 총 곱이 되는 거예요. 자,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간단한 예. 예를 들어서 72가 있어. 72. 이 72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분석해 볼 텐데 이 70이라는 것은 8, 9, 72 맞아? 8, 9, 72가 될 거야. 이렇게. 맞죠? 그렇다면 첫 번째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되겠니? 약수의 개수는 지수에다 각각 1씩 더하신 다음에 뭐 하신다? 곱하면 된다고 그랬지. 지금 얘는 12개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죠. 2번 양의 약수의 총합은 어떻게 되는 거야? 총합. 자, 총합은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그 다음에 3의 0승, 3의 1승, 3의 2승 해서 얘네를 뭐 한다? 곱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맞아?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을 해주시면 양의 약수의 총 곱이 있대. 총 곱은 어떻게 쓴다고? 72라는 숫자를 일단 쓰시고 2분의 아까 구했던 여기에 12개라는 값을 써주신다면 72의 6승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오케이? 양의 약수의 개수, 총합, 총곱 이 정도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다. 일단 3번은 약간 심하네요. 자, 그 원리를 여러분 밑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다음 페이지 보시죠. 자, 세 번째 주제로 이제 배수 판정법이라고 있죠. 그 배수 판정법엔 두 가지가 있네. 기본 배수 판정법하고 약간 심화 배수 판정법이 있어. 심화 배수 판정법은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좀 발견할 수 있는 건데 모르시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걸 한번 읽어보시는 거로 그쳐도 괜찮아. 한번 꼭 읽어보시고요. 자, 그러면 기본 배수 판정법부터 간단히 한번 언급해 보면 자, 2의 배수 몇 가지 특징적인 것만 언급해 보죠. 자, 2의 배수를 어떻게 판정하냐? 2의 배수는 마지막 자리가 끝자리라고 할까? 끝자리 수가 짝수면 되는 거지. 다시 말하면 0, 2, 4, 6, 8 이렇게 끝나면 무조건 다 2의 배수라고 할 수 있다. 자, 그럼 3의 배수는 4의 배수 한번 판정해볼까? 4의 배수. 자, 4의 배수는 끝 두 자리가 4의 배수면 돼. 이게 무슨 말이냐? 124가 있다고 쳐볼게. 얘가 4의 배수입니까? 물어봤어. 4로 나누시면 31이 되니까 4의 배수가 맞아. 근데 매번 이렇게 나누면 귀찮으니까 4의 배수에 대한 판정법이 뭐냐? 끝 두 자리를 보시는 거야. 끝에 두 자리. 24만 보시는 거야. 24가 4의 배수 맞니? 그럼 얘는 4의 배수가 된다고. 이렇게. 다시요. 이렇게 돼 있어. 얘 4의 배수입니까? 물어봤어. 그럼 끝에 두 자리만 보시면 된다고. 30이라는 건 4의 배수 맞잖아. 오케이? 이렇게 4의 배수를 판정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3의 배수 한번 해볼까요? 3의 배수. 자, 3의 배수의 판정법은 각 자리 수의 합이 3의 배수가 되면 되겠죠. 각 자리 수의 합이 3의 배수가 되면 된다. 자, 그럼 다시 봐봐. 이 124는 4의 배수인 게 아까 확인이 됐어. 그럼 얘는 3의 배수니 아니니 보기 위해서 각 자리 수를 다 더해봤더니 얘가 7이야. 그럼 얘는 3의 배수가 아니잖아. 그럼 얘는 3의 배수라고 말할 수 없는 거라고. 이해되시겠어요? 다시 요 놈도 한번 해볼까 우리가? 예, 5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3 더하기 1을 하시면 여기 7이고 여기 7이고 여기 2니까 이게 16이 되겠지. 얘 3의 배수 아니잖아. 그럼 얘도 3의 배수가 아니다. 이렇게 판정하시면 되는 거라고. 됐지? 자, 근데 9의 배수의 판정법도 각 자리 수의 합이 9의 배수가 된다면 9의 배수라고 말할 수 있는 거라고. 이렇게. 됐지? 이런 것들 같은 묶음으로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5의 배수는 어떻게 판정할까? 5의 배수. 5의 배수의 판정법은 끝자리가 0 또는 5로 끝나면 무조건 5의 배수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6의 배수는 어떻게 판정할까? 6의 배수. 자, 6의 배수는 2의 배수고 동시에 3의 배수가 되면 얘는 무조건 6의 배수라고 말할 수 있다. 집합 파트에서 우리가 뭐 2의 배수 and 3의 배수 이런 거 했었잖아. 그럼 얘는 6의 배수가 된다. 이런 표현이랑 일치한다. 그런 얘기야. 됐지? 자, 그 다음 밑에 이번에 심화 배수 판정법을 여러분이 꼭 한번 읽어보시고 특히 뭐 7의 배수나 11의 배수 이 정도는 뭐 시험에도 한번 출제가 됐으니까 한번 꼭 봐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간단하게나마 이 정수 파트에서의 약수와 배수를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다음 3쪽으로 가시니까 다음 페이지 이제 세 번째 쪽으로 가시니까 다항식에서의 약수와 배수 파트로 들어왔습니다. 자, 한번 다 지우고 다시 새롭게 시작해 보죠.
다항식 파트에서의 약수와 배수의 포인트는 뭔가를 보시는데 그 첫 번째 제목 옆에 화살표가 하나 돼 있죠. 다항식에서의 약수와 배수의 포인트는 이거야. 옆에 화살표에 인수분해, 인수분해. 다항식 파트에서의 약수와 배수는 인수분해가 철저히 돼야지만 어떤 진행이 가능한 거야. 자, 그러면 이 다항식 파트에서 이제 약수와 배수를 논할 때 인수분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때 좀 많이 쓰이는 게 뭐냐? 고차식의 인수분해. 우리 인수분해 파트에서 이미 고차식의 인수분해를 풀어가는 방법이 조립제법이라는 거 언급했습니다. 조립제법. 조립제법이란 방법이 있었는데 그 방법이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아.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으니까 이 고차식의 인수분해를 가지고 여러분이 인수분해를 접근하시면 된다. 됐지? 다항식에서 약수와 배수가 나왔어. 뭐 다항식 파트인데 최대 공약수나 최소 공배수라는 말이 무조건 언급되잖아. 그럼 여러분은 인수분해를 먼저 하셔야 돼. 그래 어떤 진행이 가능하다. 됐지? 인수분해가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 뭐 약수와 배수 사이에 뭐 어떤 관계가 나왔고 두 번째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라는 게 나왔지. 자, 간단하게 이거 한번 보자. 여기 12하고 여기 15가 있다고 쳐볼게. 지금 숫자지만 숫자를 가지고 한번 관찰해 볼게요. 자, 얘하고의 공통적인 숫자가 여기 3이라는 게 있죠. 그럼 여기 4가 될 거고요. 여기 5가 될 거예요. 이때 우리는 최대 공약수를 G라고 써. 뭐 G, C, D 뭐 해가지고 쓰는데 G, 최대 공약수는 3이 되는 거야. 그럼 최소 공배수는 얼마가 되니? 최소 공배수. 뭐 LCM 이렇게 쓰는데 L, 최소 공배수 얘 곱하기 얘가 되겠죠. 뭐 전혀 어렵지 않아. 자, 그 다음에 12, 15, 18 이렇게 있다고 쳐보자. 이 세 개짜리에서 최대 공약수를 한번 뽑아보면 최대 공약수는 다른 말로 공통인수라고 해. 공통인수. 얘하고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숫자는 3이야. 5, 6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과정에 두 개만이라도 여러분이 공통인수를 갖는다면 최소 공배수 구할 수 있는 거잖아. 여기 2 될 거고 여기는 5 될 거고 여기는 3이 되겠죠? 자, 이제 공통인수는 없어. 그러면 최대 공약수는 뭐라고 적을까? G는? 이쪽 라인을 적으시는 게 아니야. 세 놈의 공통인수만이 최대 공약수가 되는 거고 최소 공배수는 차례로 3 곱하기 2의 2승에 곱하기 5 곱하기 3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됐습니까? 자, 최대 공약수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최대 공약수. 다른 말로 우리는 공통인수라고 부릅니다. 공통인수. 공통인수다. 최대 공약수는 다른 말로 공통인수다. 됐지?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다항식 파트에서 진행할 걸 한번 써볼게. 자, A라는 다항식이 있고요. B라는 다항식이 있어요. A라는 다항식과 B라는 다항식에 대해서 우리가 최대 공약수, 공통인수를 뽑았어요. 이렇게. 그러면 A의 인수가 하나 남을 거고 B의 인수가 하나 남았다고 치자. 이때 A와 B는 서로소라고 해보죠. 서로소.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는다. 더 이상 공통인수가 없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어. 첫 번째. 잠깐 나눠볼까? 얘하고 얘 곱하면 12 되는 거 맞지? 얘하고 얘 곱하면 15 되는 거 맞죠? 그런 원리에 의해서 얘도 large A라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냐? small a의 G라고 쓸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그럼 마찬가지 법으로 B라는 것도 small b의 G라고 쓸 수 있겠다. 이렇게. 괜찮죠? 자, 이놈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이제 두 번째. 최소 공배수는 뭐라고 쓸래? 최소 공배수. 최소 공배수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쭉 곱하시면 된다며.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도 쭉 곱하시면 되겠지. 그럼 여기 A에 B에 G라고 쓰시면 될 거야. 이렇게. 괜찮아? 자, 세 번째. 이 최소 공배수에다가 G를 하나 더 곱해볼게. 이 최소 공배수에다가 G를 한번 더 곱한 거야. 그럼 얘는 A, B, G 제곱되는 거 맞아? 그럼 내가 GG라고 쓸게. 이렇게. 그럼 A, G하고 B, G가 되니까 large A에 large B라고 쓸 수 있는 거 맞니? 왜? A하고 G만 나면 이게 large A고 B하고 G만 나면 이게 large B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아, LG라는 값. 다시 말하면 최소 공배수하고 최대 공약수를 곱하면 두 다항식의 뭐와 같다? 곱이랑 같다 그 말이야. 맞아? 자, 네 번째 하나 더. 얘는 조금 이제 난이도가 올라가는 문제. 내가 두 다항식을 한번 빼볼게. 자, 두 다항식을 뺀다는 얘기는 얘는 small a의 G가 될 거고 얘는 small b에 대한 G가 될 거야. 그렇다면 공통인수 G라는 걸 뽑아내시니까 A-B가 되는 거 맞니? 이렇게? 그렇다면
차만 아니라 합도 돼도 괜찮지. 이렇게 합이 돼도 괜찮지. 합차가 다 가능하다 그 말이겠지. 이렇게. 되시겠어요? 자, 이제 여러분이 이 1번, 2번, 3번, 4번을 어느 정도 보신 사람도 있을 거야. 원리는 이거야. 봐봐. 여기 2번에서 우리가 알 건 뭐냐? 최소 공배수는 최대 공약수를 인수로 갖는다. 인수란 말이 뭐야?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야. 다시 말하면 나머지가 0이다 이런 말을 쓰는 거지. 이렇게. 맞습니까? 자, 인수 나누어 떨어진다. 나머지가 0이라는 얘기야. 최소 공배수는 최대 공약수를 인수로 갖는다. 최소 공배수는 최대 공약수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진다 그 말이라고. 됐지? 그 안에 반드시 최대 공약수가 있다. 최소 공배수 안에 반드시 최대 공약수가 인수로 있다. 자, 두 번째. 요 4번에서의 의미가 있는데, 자, 두 다항식을 더하거나 빼더라도 그 값에는 반드시 최대 공약수가 들어있다는 얘기야. 다시. 두 다항식을 더하거나 빼더라도 그 안에 반드시 누가 있다? 최대 공약수라는 게 녹아있다 그 말이야. 됐죠? 이 과정이 문제에서 엄청나게 많이 쓰여.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 파트. 다항식 파트에서.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여기까지. 이런 얘기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하셔야 될 게 뭐냐 이거야. 다항식 파트인데 최대 공약수나 최소 공배수가 언급돼 있잖아. 그럼 반드시 인수분해를 먼저 시행하셔야 돼. 인수분해를 해놓고 어떤 작업을 하셔야 된다고. 오케이? 자, 그런 얘기들을 여러분이 문제 쪽에서 한번 그 과정 속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우리는 엑서사이즈로 한번 들어가서 기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엑서사이즈 보시죠. 자, 1번 보시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x제곱의 y3승 32에 대한 x3승의 y의 z의 제곱이다. 자, 일단 최대 공약수라는 것은 공통인수라고 그랬지. 공통인수. 자, 공통인수 얼마이나 이거 잠깐 지우고 가자. 공통인수 얼마이나 보시니까 숫자에서는 얼마이니? 숫자에서는 한 2 있나? 2? 여기 일단 9 쓰시면 되고 여기는 16 쓰시면 되겠지. 이렇게. 그 다음 x는 공통적으로 몇 개 있어? x제곱 되겠지. 그럼 x제곱 버리니까 1 될 거고 여기는 x가 하나 남겠죠. y는 공통인수가 한 개 있네요. 그 y 쓰시면 되지. 이렇게. 여기는 y가 2개 남고 여기는 z만 남겠다. 이렇게. 공통인수가 이제 없으니까. 자, 그럼 결과적으로 최대 공약수를 우리는 뭐라고 적으면 되냐? 최대 공약수는 2x제곱의 y라고 쓰시면 되고요. 최소 공배수는요. 2x제곱의 y랑 곱하기 9y제곱에 곱하기 16에 대한 x의 z제곱 쓰셔서 뭐 산수 처리하시는 거지. 이렇게. 2 곱하기 9 곱하기 16 산수하시고 x는 총 3개 있고요. y는 여기 1개, 2개 있으니까 3개 있고 z는 2개 있다. 이렇게 쓰시는 거지. 자, 근데 잠깐 위로 가봐. 참고라는 부분에 3번을 보시면 다항식의 약수와 배수에서는 수인수는 무시해도 괜찮대. 그러니까 수인수를 무시한다는 얘기는 요 놈이 있냐 없냐 이건 중요시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근데 여러분 뭐 그런 거 고민하지 않고 그냥 막 뽑아내셔도 괜찮다 그 말이야. 다시 나 지금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 그럼 그냥 여러분이 하시던 방법대로 그냥 그대로 하셔도 돼. 수인수는 고려하지 않는다. 다항식 파트에서. 참고로 봐두시면 되겠고. 두 번째 엑서사이즈 한번 볼까요? 자, 두 번째 엑서사이즈 이거 지우고 그냥 가죠. 두 번째 엑서사이즈. 자, 2번 보시니까 x제곱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의 마이너스 2 x3승의 마이너스 3x제곱의 플러스 2x 있습니다. 문제는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구하시라. 봐봐. 얘 2차 다항식, 3차 다항식이야. 다항식들이 주어져 있는데 최대 공약수하고 최소 공배수를 구하시래. 뭐부터 하시라고 그랬어? 네 글자 뭐라고 그랬지? 인수분해. 요놈 인수분해 하시면 합차에서 가볍게 보이시죠? 요놈 x 플러스 2하고 x 마이너스 1이다. 얘 인수분해 하는데 봐봐. 공통인수는 무조건 묶는다.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3x에 플러스 2가 되니까 다시 한번 인수분해 하셔서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요 놈들을 가지고 최대 공약수를 찾는다. 최대 공약수 네 글자로 공통인수야. 공통인수를 딱 보니까 x-1이 공통인수네. 여기는 x 플러스 1 남을 거고 x 플러스 2 남을 거고 x에 x-2가 남겠다. 그럼 최대 공약수는 여러분이 x-1을 적으시면 되고 최소 공배수는 x-1 적으시고 x 플러스 1 적으시고 x 플러스 2 x에 x-2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혹 이렇게 놔두면 됩니까? 괜찮아. 다항식 파트. 약수와 배수 파트는 이렇게 쓰셔도 괜찮아. 됐지? 자, 그러면 그 아래 마지막 하단에 있는 문제 별표 하나 치시고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기본 문제긴 하지만 중요해. 중요하다. 자, 보시면 최대 공약수가 x 플러스 1이고 최송 배수가 x의 x 플러스 1의 x 마이너스 2다. 요것이 두 2차식을 구하세요. 자, x제곱의 개수는 모두 1이다 라고 되어 있고 빠바바바바바. 자, 우리가 아까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A라는 다항식과 B라는 다항식이 있을 때 공통인수 G를 최대 공약수를 뽑아내시면 스몰 a하고 스몰 b가 남을 거야. 이때 1번이 뭐였었냐? 스몰 ag였어. b는 뭐였었냐? 이게 스몰 bg야. 이 문제를 보시면서 두 다항식을 구하는데 이게 좀 낯설어. 이걸 좀 꼼꼼히 암기하셔야 돼. 꼼꼼히 지금 하는 과정을. 최소 공배수가 뭐였지? 최소 공배수가 a, b, g였어. 이렇게. 그래서 최소 공배수는 최대 공약수를 반드시 인수로 갖는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맞죠? 자, 그럼 다시 보자. 자. 최소 공배수에는 반드시 최대 공약수가 있대. 얘가 최대 공약수인 거지, 얘가. 그럼 내가 요 놈을 스몰 a라고 보고 요 놈을 스몰 b라고 봐도 괜찮니? 왜? 요런 구조. 스몰 a, b, g니까. 스몰 a, b, g라고 쓴 거지. 그렇다면 여러분은 라지 a라는 것을 a, g라고 쓸 텐데 그 놈은 x의 x 플러스 1. 라지 b라는 것은 스몰 bg라고 쓰실 텐데 스몰 b를 x 마이너스 1을 지정했으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겠지. 그래서 뭐 굳이 구한다 그치면 여기 x제곱에 플러스 x. 여기는 x제곱에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2가 되겠다. 그래서 얘를 두 다항식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죠. 괜찮지? 자,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서 4페이지를 보실 텐데 4페이지에 그러니까 실제로 다항식 파트에서의 약수와 배수의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푸시게 된다고. 아까 3번, 4번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시게 될 거야. 실제 우리가 지금 이 기본 강의에서는 뭐 문제들이 많이 없지만 여러분이 좀 뭐 교재를 통해서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야. 이런 것들은. 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유클리드 호재법이라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유클리드 호재법. 그 유클리드 호재법에 대한 증명 과정도 한 번은 봐두실 필요는 있어. 선생님이 뭐 따로 해주진 않을 텐데 시험에 나올 확률은 작지만 어떤 학교에서는 종종 내기도 하니까 여러분이 빈칸 채우기 정도는 하실 수 있게 그 부분을 한번 쭉 이해하실 필요는 있다. 뭐 지금 선생님 풀진 않겠지만 여러분 한 3번 정도 시험 보기 직전에 한 3번 정도 한번 보시고 가시면 좋겠다. 그 정도. 그럼 유클리드 호재법의 포인트는 뭐냐? 이거야. 자, 유클리드 호재법. 이건 그냥 명칭만 기억하시면 돼. 우리가 A라는 다항식이 있고 걔를 B로 나눴을 때 몫이 Q고 나머지가 R입니다. 이렇게 쓰잖아. 맞아. 이때 A와 B에 대한 최대 공약수하고 B와 나머지에 대한 최대 공약수가 항상 같다라는 게 유클리드 호재법의 포인트야. 다시 뭔 말이냐? 그 유클리드 호재법에 박스가 있죠. A를 B로 나눴을 때 몫을 Q, 나머지를 R이라고 한대. A를 B로 나눴을 때 몫이 Q, 나머지를 R이라고 썼을 때 이 검산식 안에서 A와 B에 대한 최대 공약수하고 B와 R에 대한 최대 공약수 항상 같다고 정리가 되어 있다고. 그게 유클리드 호재법이야. 되겠어? 그 증명 과정은 여러분이 따로 이해해 보시고요. 자, 그 밑에 엑서사이즈에 별표 하나 치시고 실제 그게 시험에 나왔던 문제예요. 한번 보도록 하죠. 자, fx가 있습니다. fx가 뭐냐? x3승의 플러스 a의 x제곱에 마이너스 1이다. 자, gx가 있습니다. gx가 x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돼 있어. fx를 gx로 나눈 나머지를 rx라고 한대. 자, 봐. fx를 gx로 나눴대. 그럼 몫은 뭔지 모르겠어, 하여튼. 나머지가 문제에서 rx래, 이렇게. 맞아? 근데 우리는 뭘 알고 있냐? 유클리드 호재법 원리에 의해서 요놈과 요놈에 대한 최대 공약수하고 요놈과 요놈에 대한 최대 공약수가 뭐한다? 일치한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된다고. 일치한다. 자, 그럼 문제 계속 읽어볼게요. 두 번째 줄에 gx하고 rx에 대한 최대 공약수가 얼마래? 최대 공약수가 x 플러스 1이래. 이때 문제에서 a, b, c의 값을 구하세요가 질문이야. 자, 그러면 봐. gx하고 rx에 대한 최대 공약수가 얘란 얘기는 또 다른 말로 fx하고 gx. 자, 결론은 fx와 gx의 최대 공약수 역시 x 플러스 1이다라는 여러분이 결론을 끌어내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지. 자, 그 말은 결국에 fx와 gx의 공통인수다 그 말이죠.
공통 인수란 얘기는 fx는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거지. 왜? 인수니까. 나머지가 0이니까. 마찬가지로 gx 역시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 될 거라고. 왜? 인수니까. 인수. 그러면 이 말을 써도 괜찮죠? f의 마이너스 1은 0이다라는 말을 써도 괜찮고 g의 마이너스 1 역시 0이다라고 써도 괜찮은 거지.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그러면 fx에다가 마이너스 1 한번 집어넣어 볼까? 자, f의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1에 플러스 a의 마이너스 1이 돼서 0이 되겠지, 이렇게. 그럼 뭐 a 값은 2다라고 쓰시면 되는 거고. 두 번째, g에다가 역시 마이너스를 집어넣습니다. 자, g에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으시니까 1, 마이너스 b, 요 놈이 0이 되겠다.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b 플러스 c 값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렇게.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뭐니? a의 마이너스 b의 플러스 c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 값은 2였고 지금 방금 구했던 요 놈은 마이너스 1이니까 정답은 1이다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기본적인 원리가 이거야. 유클리드 호재법이라는 기본 핵심 내용은 아셔야 된다고. 증명 과정 여러분 스스로 보셔도 돼. 근데 핵심 내용은 반드시 아셔야 돼. 자, 일단 여기까지 보셔서 다항식 또는 정수에 대해서 약수합에서 끝났는데 기본 이론은 이게 다야. 기본 이론은 이게 다지만 아까 우리가 이 A, B에 대한 관계식 요 안에서 몇 가지를 끌어냈잖아. 그런 개념들을 여러분이 문제 속에서 사용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근데 이런 것들을 적용하려면 그 전제 조건은 인수분해가 돼 있어야 된다. 맞죠? 자, 그럼 이 기본 과정에서 마무리하고 문제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편을 다시 오시죠. 자, 문제는 얼마 없어요. 자, 첫 번째. 자, 1번 문제를 보시면 x제곱에 플러스 x의 마이너스 6과 5x제곱에 플러스 마이너스 ax의 이가 있습니다. 요 놈의 최대 공약수가 1차식이래. 이때 a의 값을 구하세요가 질문이네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 얘하고 얘에 대한 최대 공약수라는 말이 언급돼 있어. 지금 다항식이잖아. 다항식인데 최대 공약수란 말이 언급돼 있으면 여러분 무조건 뭐 하시라고 그랬어? 인수분해부터 하시는 거지, 인수분해. 인수분해 하시면 이렇게 되고 얘는 이렇게 될 거야. 맞아? 그러면 분명 이런 얘기 있었어. 최대 공약수가 1차식이라는 얘기는 이놈이 x 플러스 3을 인수로 갖는 케이스가 있겠지. 공통 인수가 있어야 되니까. 자, 두 번째 x-1을 인수로 가져야 되지. 맞아? 그러면 질문 한번 해볼까요? 둘 다 인수로 가지면 돼, 안 돼? 둘 다 인수로 갖는다는 얘기는 최대 공약수가 몇 차가 돼버려? 2차가 돼버릴 거 아니야. 그럼 문제가 모순인 거지. 자, 그럼 결국 이런 얘기야. 얘를 인수로 갖는다는 얘기는 x-2는 인수로 갖지 않는다는 얘기고, 마찬가지로 얘는 x 플러스 3을 인수로 갖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자, 그럼 얘를 인수로 가지니까 요 놈에다가 얘를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 돼야 돼. 마이너스 3 들어가겠죠? 마이너스 3 들어가면 얼마니? 마이너스 3 들어가면 얼마야 이게? 9, 45에 플러스 3의 2에 플러스 2a가 0이 되겠죠. 인수니까. 그럼 a 값은 마이너스 9다 이렇게 되겠지. 자, 두 번째도 한번 해볼까요? 요 놈이 인수래. 요 놈이 인수면 여기다 2 집어넣겠죠? 2 집어넣으시면 이게 얼마니? 2 집어넣으시면 4, 5, 20. 2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2a 이퀄 역시 0이 돼야 돼. 인수니까. 근데 이게 20이 0이다. 이건 모순인 거지. 여기서는 a 값이 나타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내가 원하는 a 값은 마이너스 9일 수밖에 없겠다. 자, 이 문제. 다항식에서 최대 공약수란 말이 언급되어 있어. 그렇다면 여러분은 인수분해를 통해서 문제에 접근하시면 된다. 됐죠? 자, 두 번째 문제. 자, 두 번째 문제는 뭐 어떤 약속 문제긴 한데 또 특별히 어렵진 않아서 잠깐만 답만 말씀드리고 그냥 넘어갈게요. 2번의 문제는 정답이 2번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해보셔도 돼. 뭐 공통인수라는 게 뭔지 한번 보시면 되는 거니까. 자, 2번 문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잘 안 풀린다. 그럼 따로 오셔서 질문을 꼭 하셔야 돼. 자, 그럼 이제 3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3번, 4번, 5번 다 중요해요. 3번, 4번, 5번 다 중요하다. 자, 문제 3번. x에 관한 두 다항식이 있습니다. 자, px가 x제곱에 ax 플러스 b, qx가 x제곱에 cx 플러스 d,
요놈의 최대 공약수가 문제에서 x 플러스 1에 그 다음에 최소 공배수가 x 플러스 2에 x 플러스 3에 x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 이때 a, b, c, d에 대한 합을 구하세요가 질문이네요. 자, 이런 상황에서 a, b, c, d에 대한 합을 구하세요가 질문이다. 자, 볼까? 자. 우리가 다항식에서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가 언급돼 있으면 인수분해부터 하셔야 된다며. 근데 인수분해하기가 무리야. 미정계수가 너무 많아서. 그러면 최대 공약수가 얘고 최소 공배수가 얘인데 이 최소 공배수 안에 반드시 최대 공약수가 녹아 있다고 그랬지? 그럼 얘를 G라고 보셔도 괜찮아, 이렇게? 그럼 얘를 스몰 a라고 보고 얘를 스몰 b라고 본다면 결국에 라지 a란 하나의 다항식은 스몰 a g니까 이렇게 써도 괜찮죠? x 플러스 3에 대한 최대 공약수 이렇게. 그럼 뭐 마저 전개할까요? 그냥 x제곱에 플러스 5x 플러스 6이 될 거고 그럼 b라는 다항식은 스몰 bg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스몰 b를 다 얘로 지정했으니까 x-1에 x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럼 정리했더니 x제곱에 플러스 x에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러면 누가 px인지 누가 qx인지 모르지만 이 차식이 두 개 나왔어. 맞아? 결과적으로 a, b, c, d를 더하라는 얘기는 얘네들을 정리해 주세요 그 말이죠. 그럼 얘 더하면 11, 12, 2 빼니까 정답은 10이다라고 바로 쓰시면 되는 거지. 됐죠? 최소 공배수 안에는 반드시 최대 공약수가 녹아있다. 그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문제 4번. 문제 4번은 별표를 하나 더 하시고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문제 4번. 자, x 3승에 플러스 a의 x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1 요놈과 자, x 3승에 플러스 bx제곱에 ax의 플러스 1이 있습니다. 자, 요놈에 대해서 최대 공약수가 1차식이래. 자, 1번 문제와 조금 비교하셔야 돼. 1번 문제에도 분명히 최대 공약수가 1차식이란 말이 있었어. 근데 1번 문제는 인수분해가 되는 케이스야. 이 문제 보세요. 미정계수들 때문에 인수분해 불능이지. 인수분해 불가능해. 근데 문제에서 최대 공약수가 1차식이라는 게 언급돼 있어. 그럼 이럴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두 다항식을 빼세요. 두 다항식을 뺄 때 이게 스몰 ag, 스몰 bg거든? 그럼 얘가 a-b에 대한 g가 돼서 결국 우리 어떤 얘기 했었냐면 두 다항식을 빼더라도 그 안에 누가 들어있다? 최대 공약수가 들어있다는 원리를 알고 있다고. 그러면 이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갈 거야. 내가 얘를 a라는 다항식으로 보고요. 얘를 b라는 다항식으로 보신다면 두 다항식을 한번 빼보자. 얘에서 얘 빼면 사라지겠네. 얘에서 얘 빼시면 a-b에 대한 x제곱이 되겠죠. 얘에서 얘 빼시면 a-b로 묶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앞으로 뺐습니다. 얘는 사라지겠지. 그럼 다시 한번 a-b에 x가 공통인수지? 그럼 여기는 x 하나 남고 여기서 1 남겠지. 이렇게. 짠, 이렇게 됐어. 자, 두 다항식을 뺐더니 얘가 나왔거든? 잘 보셔야 돼. 얘는 상수죠. 미정계수들로 구성되어 있는 상수잖아, 상수. 그러면 최대 공약수가 1차식이라고 했으므로 요놈이 최대 공약수거나 요놈이 최대 공약수가 돼야 돼. 맞아? 자, 그럼 첫 번째. 최대 공약수가 x인 케이스하고 두 번째. 최대 공약수가 x-1인 두 가지 케이스로 여러분이 나눠서 문제를 접근하시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요놈이 최대 공약수래. 그럼 최대 공약수란 말은 다른 말로 공통 인수라고 그랬잖아. 인수. 나누어 떨어져야 돼. 요놈을 0으로 한 x값을 여기다 집어넣어봐. 0, 0, 0인데 나머지가 1 되지. 다시. 요놈을 최대 공약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 돼야 되는데 얘는 보시면 0, 0, 0에 1 돼버리니까 0이 안 된다고. 그럼 얘는 인수가 되지 않는다 그 말이잖아. 이해돼? 그럼 결과적으로 얘가 최대 공약수일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러므로 x 3승 플러스 ax 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1을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 돼야 돼. 왜? 인수니까. 공통 인수니까. 요 놈을 0으로 한 x값을 대입하시면 1 플러스 a 플러스 b 1이 0이 되겠죠. 결과적으로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다라는 말을 쓸 수 있겠지.
자, 근데 문제에서 하나의 조건이 더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 A, B에 대한 값은 3이라고 이렇게 줬대.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A 3승 플러스 B 3승인데 얘는 A 플러스 B에 대한 3승에 마이너스 3A, B에 A 플러스 B 뭐 여러 개 분들 여기다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2에 대한 3승이 될 거고 여기는 3이 될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뭐 정답 계산하시면 되겠다. 됐죠? 계산수 처리하시면 정답이 2번이 나올 거예요. 자, 마지막 문제를 한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4번 문제 많이 중요해.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 4번 문제에서 포인트. 최대 공약수가 1차식이라는 말이 있었어. 근데 둘 다 인수분해가 불가능해. 그렇다면 여러분은 뺀다는 생각을 하시면 돼. 뺀다. 이 뺀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면 문제에 대한 흐름이 쫙 이어지겠다. 많이 출제되는 거니까 잘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한번 보시면서 이제 약수와 배수 파트를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5번을 들어가 볼게요. 자, fx가 예고 gx가 자, 요놈이다. 자, fx, gx의 최대 공약수가 1차식일 때, 자, 또 한번 밑줄 쳐보자. 최대 공약수가 1차식이래. 그럼 최대 공약수가 1차식인데 얘하고 얘는 뭐 빼는 게 아니겠지. 왜? 얘가 인수분해가 가능한 거잖아. 인수분해, 미정계수가 없으니까. 자, 요놈에 대해서 최대 공약수가 지금 1차식이라고 했습니다. 최대 공약수 1차식일 때 상수 K의 합을 구하세요. 이게 질문이네. 자, 보시면 아까 뭐 최대 공약수가 1차식이라는 표현이 몇 개씩 있었어. 근데 얘하고 얘에 대한 지금 최대 공약수가 1차식인데 얘는 미정계수가 없는 식이잖아.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가능한 거지. 근데 고차식의 인수분해에 조립제법을 쓴다고 분명히 언급했었어요. 얘 개수들의 총합이 얼마 나오니? 개수들의 총합이 0이잖아. 그럼 무조건 1 들어간다고 그랬지? 마이너스 6에 여기 마이너스 6이 돼서 제로가 되죠. 그럼 이 인수 x-1 여기 자연스럽게 인수분해하시면 x-3과 x 플러스 2라고 인수분해가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최대 공약수가 1차식이라고 했으므로 요놈이 인수일 수도 있고 요놈이 인수일 수도 있고 요놈이 인수일 수도 있는 거지. 그럼 여러분 여기다 3번 조사해 보셔야 되는 거지. 첫 번째 x-1을 인수로 가질 때야. 인수로 갖는다는 얘기는 나누어 떨어진다야. 1 집어넣으면 1 k제곱 마이너스 16이 0이 돼야 돼. 왜? 나누어 떨어지니까. 그럼 k제곱 플러스 2k에 마이너스 15 이퀄 0이 되겠다. 그럼 k값은 마이너스 5 또는 k값은 3이 되겠죠. 괜찮아? 자, 두 번째 x-3을 인수로 가질 때지. 그럼 역시 3을 대입하시면 여기 27에 9k제곱에 6k 마이너스 16 이퀄 0이 돼야 돼. 나누어 떨어지려면 9k제곱 플러스 6k가 플러스 11이 되죠. 근데 얘 잘 보시면 판별식 한번 써보자. b-제곱에 마이너스 ac 쓰시면 얘가 음수 나와. 다시 말하면 k 값은 다 허근이라는 거지. 허근. 근데 문제 보시니까 실수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이쪽에서는 k 값이 나타나지 않겠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질 때 마이너스 2 대입하시겠지. 마이너스 8 4k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16 이퀄 0이 돼야 돼. 왜? 인수라고 우리가 가정했으니까. 자, 4k제곱에 마이너스 4k에 마이너스 24 이퀄 0이 됐어요. 4로 나누시니까 이렇게 돼서 k값은 3이거나 또는 k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이렇게. 맞아.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실수 k는 얘하고 그 다음에 얘하고 얘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그럼 k값들을 정리하면 뭐가 되니? k값들. 자, k값들을 정리하시면 3도 되고 마이너스 2도 되고 마이너스 5도 되겠죠. 근데 이 문제는 좀 한번 더 보셔야겠네. k값이 3 k값이 3이다. 조금 문제가 꼬여 있는데 이거 한번 잠깐 보시죠. 정답은 얘만 될 것 같아. 이게 좀 많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일단 정답이 있나 보시면 일단 정답은 1번밖에 되지 않아. 그 이유가 뭐냐? K에 만약에 여러분이 3을 집어넣으세요. 이 문제 좀 어려운 문제야. K에 만약에 3을 집어넣었을 때 상황을 잠깐 관찰해 볼게요. 잠깐 이쪽으로 와보시죠. 자, GX가 X3승에 플러스 K제곱에 X제곱에
이 k에 대한 x의 마이너스 16인데 k 값이 만약에 3이 되잖아. 그럼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보세요. 자, gx에다가 우리가 x3승 여기에 9x제곱에 플러스 6x에 마이너스 16이 돼. 1, 9, 6 마이너스 16이야. 계수합이 제로니까 당연히 1이 들어가겠죠? 여기는 16, 여기 제로가 되지. 그럼 여기에 x의 마이너스 1에 그 다음에 x의 뭐가 되니? x의 3이니까 8. 2하고 x의 마이너스 8이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요게 지금 gx인데 이 gx하고 fx를 잠깐 봐봐. 그럼 공통인수가 몇 개 생기니? 여기 공통인수 2개 생기는 거 맞아? 그 문제에서 최대 공약수가 1차식이라는 거 지금 모순이잖아. 약간 문제가 꼬여 있지만 이렇게 좀 난이도 있는 문제도 있다는 거 그냥 한번 보시는 거야. 자, K에서 3이 되는 경우를 제끼셔야겠지. 그 이유는 얘도 인수로 갖고 지금 얘도 인수로 갖는다는 얘기니까. 지금 공통적으로 3, 3이 나왔으니까. 맞아? 결국에 한 번씩만 나온 값만 선택하셔야 된다 그 말이야. 여기도 지금 3 나왔고 여기도 3이 나왔어. 인수가 2번 나오면 안 되잖아. 결국에 얘하고 얘만 정답이 돼서 정답은 마이너스 7만 선택하셔야 된다. 됐죠? 자, 마지막 문제가 좀 까다롭긴 했지만 기본적인 해법이 인수분해. 그 다음에 A, B에 대한 관계식을 통해서 여러분 1번, 2번, 3번, 4번을 가지고 문제를 푸시는 거야. 오케이? 자, 이걸로 해서 일단 약수와 배수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하고요. 또 다음 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